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수능 수학 영역 총평과 해설을 진행하게 될 덤에드학원 한사 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시험 치르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쉽지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불수능 형태로 진행이 된 시험이었고, 아마 첫 과목인 국어부터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는 시험 보시면서 힘들 수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께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우리는 대입 원서 작성 잘 하시면서 또 마지막 입시 합격까지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니 그 부분들 좀 잘 진행할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학 영역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와 특징, 그리고 각각의 문항 유형,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치렀었던 학생 반응들, 그리고 사전 문항 해설, 그리고 결론 및 마무리가 오늘 총평 진행해서 준비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제시한 일단 표는 실채점 기준이 아니고 지금 시험 본 지 며칠 안 된 바로 지금 각 사이트 입시 기관에서 측정한 가채점 등급 컷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일단 지금 등급 컷이 일단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91점,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87, 기하 같은 경우는 88점에서 1등급 컷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9월 평가원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약 3점, 4점 정도의 어떤 등급 컷이 상승된 형태예요. 원점수 컷에서. 그리고 그 밑에 2등급 같은 경우도 82, 78, 80점으로 일단 등급 컷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일단 전체 응시자 수가 55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1등급 컷이 실제로 표준 점수는 131점, 그리고 2등급 컷은 124점 정도 획득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점을 받았을 때는 표준 점수가 141점이 나올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과목에 관한 어떤 등급 컷이나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정보도 보셨을 테니 지금 수학 교과가 국어 교과에 비해서 만점의 표준 점수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어 시험이 더 어려웠다. 그래서 실제 만점의 표준 점수 역시 국어 과목이 더 높을 가능성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얘기를 이어가면 일단 구평 대비 원점수 컷 상승했고요. 따라서 만점에 대한 표준 점수가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이는 1등급부터 3등급 사이에 표준 점수가 구평에 비해서는 좀 더 촘촘해졌을 거고요. 그 얘기는 중상위권부터 상위권 점수 학생들의 분포는 밀집되어 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는 점수폭이 좀 넓어졌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시 원서 쓰시는 과정에서 결국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등급 컷이 실채점 등급 컷이 될지 아니면 해당 점수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조합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도의 어떤 수치를 근거 삼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가 사실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사실 선생님은 생각했는데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수록 막상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은 어려웠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도 그렇고요. 선택 과목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계산량이 상당한 시험지였어요. 선생님이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예지는 작년, 재작년 실제로 수능 수학의 기조가 바뀐 이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게 결국 지금 시험의 핵심 요소는 계산이다. 계산력 강화다. 수학적 피지컬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번 수능이 그 정점에 있었던 시험 같습니다.
상당히 계산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난이도보다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면서 겪게 되는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수능이라는 일단 커다란 시험 앞에 학생들이 겪는 압박이나 긴장감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계산량까지 많아버려. 그럼 분명히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입장에선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량 자체가 1등급 컷에는 사실 영향을 크게 안 줘요. 소위 말해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계산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맞춰야 될 문제와 틀려야 될 문제를 이렇게 다 틀리진 않습니다. 즉, 계산량이 많아졌지만 사실은 그 요소가 1등급 컷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9월 평가원 시험보다는 등급 컷이 더 높게 형성된 부분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예상한 또는 이제 여러 입시기관이나 EBS 등에서 제시한 등급 컷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계산량은 1컷에 영향을 덜 줄 거니까요. 지금 해당 시험을 살펴보면 좀 어떤 느낌, 어떤 뉘앙스였냐면 이제 과거,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이전의 수능 시험은 이제 이과 학생들은 가형 시험, 문과 학생들은 나형 시험을 응시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시험 기조와 어떤 유행 타는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 자체가 그 시절, 과거 가형 시절의 어떤 시험을 좀 떠올리는 어떤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난이도를 생각해 보시면 쉬운 문항이 잔뜩 있고 여기에 어려운 문항 몇 개가 땅땅땅 있는 시험지였어요. 즉, 최근에 보였었던 문제 형태와는 조금 달랐었더라는 거죠. 최근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이제 준킬러 강화. 그래서 일반적으로 4점짜리 문항을 진입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문제 중 이제 몇 개를 맞추고 틀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와 등급이 결정됐을 거라면 사실 이런 류의 시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맞춰줘야 되는 문제는 맞추고 그리고 난이도가 이제 높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선생님은 그냥 표현할 거예요. 이 극소수의 어려운 문항을 과연 맞출 수 있냐 없냐로 여러분들의 점수와 등급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 일단 쉽지 않았던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형태 자체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지금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 혹시 내년 이후에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조의 시험이 이제 내년에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 유형을 좀 해볼게요. 문항 유형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공통 영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드렸었던 6월, 9월 원래 내내 강조드렸어요. 합답형과 빈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번호도 똑같아요. 11번과 20번. 그리고 역시나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수학적 피지컬이 몹시 중요한 시험이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공통 문항도 그렇고 선택 문항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는 가형 같은 분위기, 쉬운 문제가 여러 개 있고 어려운 문제가 소수 있는 형태 이런 류의 시험에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항은 맞추셔야 여러분들의 점수가 확보되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시간 배분 그리고 실수 가장 중요한 수능이라는 시험 또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선택 영역 같은 경우는 기하와 난이도는 역시 기존에 그냥 출제됐었던 기출의 방향성과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평가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좀 더 유의미하고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을 출제하면서 어떤 선택 과목 간 사이에 좀 난이도의 불균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년의 미적분 또는 확통 또는 기하와 관련된 선택을 고민하는 친구들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22번 지수로 감수 관련 대칭성 문항 제가 일단 고난도 문항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지금 해당 문항 자체가 원래 평가원에서 보여졌던 뉘앙스와 일단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복기와 학습을 잘 하셨다면 충분히 덤벼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오히려 21번과 같은 문항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낯설고 불편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극한과 항등식이 결합된 좀 새로운 컨셉에 우리가 극한 문제 많이 풀어봤고 항등식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또 이번 수능 21번 같이 표현됐을 때는 분명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라고 오히려 생각이 되고요. 미적 30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 구간분할함수 사실상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이제 그런 류의 문항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번, 21번, 30번 이제 이런 류의 문항들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의 역할을 하게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결국 해당 문항을 맞출 수 있었으면 1등급, 해당 문항에 대해서 뭔가 미스가 났다면 뭔가 2등급 이하로 아마 여러분들의 등급, 여러분들의 점수가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등급을 가르는 문항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14, 15, 21, 22, 28, 30 이 6문항이 결과적으로는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제 21, 22, 30번 같은 게 1등급을 가르는 문항, 그 이외의 문항들이 2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6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학습과 공부를 하셨다면 맞춰내야만 했었고 맞출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고요.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역시나 어려웠다. 사실 쉬워도 현장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산량이 늘어나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감되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몇몇 친구들은 진짜 수학 1번 문항 풀면서도 뭔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의 1번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 해당 수능을 보셨어야 했고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분명 평가원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이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충실하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해당 기준에 맞춰서 어떤 시험 출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킬러 문항이 존재하는 시험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1등급을 가르는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풀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일부 요소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뛰어넘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벌어진 시험이고 여러분들께서 다 응시하셨던 부분이니까 해당 문항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을 느꼈다면 불편했다면 이건 지금 이 시점에는 어쩔 수 없는 요소 같아요. 만약에 역시나 우리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이제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실제로 이런 형태의 시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일단 학습은 필요할 것 같고요. 공통영역 같은 경우는 중상, 미적분은 선생님이 일단 고난이도 정도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미적분은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 불편했을 것 같고요. 사실 기하랑 확률 통계도 평이한 수준이긴 하나 계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일단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어떤 문항들이 이렇게 좀 유형적으로 나왔냐면 사실 9번 문제는 이제 3차 함수와 접선 문제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10번 문제 지수함수와 관련된 도형 얘기 나왔고요. 역시나 어렵지 않았어요. 11번 위치속도 가속도 합답형 문제 나왔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12번 등비수열과 관련된 계산 문항 나왔고요. 사실상 원래 출제된 모의고사 12번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다시 말하면 9, 10, 11, 12 4점짜리 4문제가 다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학생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느꼈었던 13번 요소 또한 쉬웠어요. 즉 9번부터 13번까지 일반적인 여러분들께서 수능 이전에 겪었었던 모의고사였다면 어려움을 느낄 만한 문항들, 우리가 보통 준킬러라고 얘기하는 또는 학생들이 어떤 덧칠론 문항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번 시험,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9번부터 13번까지를 확실하게 수학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 정도로 일단 출제됐다는 게 이번 수능의 특징 같아요.
14번은 삼각함수 도형 활용 문제가 나왔고요. 역시나 뭐 기존의 삼각함수 도형보다는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등장했었던 삼각함수 도형 활용 문제와 뭐 비슷한 난이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5번은 어떤 조건이 제시되면서 조건에 맞는 함수를 추론하고 계산하는 문항이 출제됐어요.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의 학, 시그마와 관련된 어떤 이제 활용 문항이 이제 빈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이제 제시가 됐고요. 이제 21번은 극한과 항등식 조건을 이용한 어떤 해석 문항, 그리고 22번은 지수로그 함수 관련된 이제 좌표를 해석하고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이제 문항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미적분은 28번은 정적분, 29번은 수열극한, 30번은 함수 추론. 사실 소재 자체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소재가 그냥 그대로 등장했어요. 소재 자체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잖아요.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28번 정사형, 29번 2차 곡선 관계, 30번 내적 최대 최소. 확률 통계 마찬가지. 28번 조건부 확률, 29번 정규분포 와리, 30번 분할 분배. 사실 우리가 계속 맛보던 그 소재가 그대로 출제됐거든요. 다만 그 소재가 그대로 출제됐지만 기하와 확률과 통계는 그나마 평이한 수준. 하지만 계산은 좀 필요한 형태.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일단 출제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1, 고2 학생들 나중에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부분들 시간 배분하기, 실전 연습하기, 문제 해석하기, 그래프 활용하기, 내가 푼 어떤 답안에 대한 풀이 검증하기, 혹시 오답이 생겼다면 오답 분석하기. 어쨌든 이 과정이 결국 우리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학습의 메커니즘이니 혹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이 이후의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답률을 볼게요. 30, 21, 22, 세 문항. 오답률이 지금 98.5, 97.6, 96.7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답률 상위 3개 문항이 96% 이상이에요. 저희가 보통 오답률 96% 이상이면 뭐라고?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그랬어요. 이번 시험이 상위 3개 문항의 오답률이 전부 다 96%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해당 문항은 그냥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 앞으로 마찬가지 고1, 고2 학생들 중 나중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런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문항을 제외한 이제 사순위 문항부터는 오답률이 확 낮아집니다. 80%, 70%, 뭐 이제 70%대들, 60%대들, 50%대들 이제 이런 형태로 그냥 문항들의 오답률이 확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오답률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3개 문항이 결국 1등급을 가르는 등급컷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80, 70, 69.4까지 여기가 이제 약 7, 80% 정도의 오답률이 형성된 문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60%, 61.9%, 53%, 51.3%. 제 이 밑에 부분들은 그냥 내가 이제 몇 개를 더 틀리고 덜 틀리냐에 따라서 3등급, 4등급을 결정하는 문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에서 조금은 뭐 재밌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은 좀 학생들이 확실히 좀 현장에서 긴장을 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3점 문항들이 지금 배점이 원래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4점짜리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3점짜리 문항이 이제 4점에 비해서는 덜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중간중간 보시면 3점짜리 문제들이 이렇게 주어진 순위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좀 긴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오답률 분석 안에는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같이 해설을 해보면서 선생님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다음 과정에 대한 언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같이 볼 문항은 이제 9번 문항입니다. 일단 4점짜리 문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학습하셨다면 당연히 맞추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몇 차 함수? 일단 3차 함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직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해당 직선과 주어진 함수가 이제 무엇? 접하는 관계다라는 이제 얘기에서 이제 f2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함수 fx를 추론하시고 그리고 대입하셔서 함수 값을 구하는 게 어떤 해당 문항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함수가 나왔고 접선이 나왔으니까 일단 좀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y는 5라는 게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잖아. 그렇죠? y는 5라는 직선이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가 3차 함수의 접선이란 얘기는 상수함수가 3차 함수에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주어진 y는 5라는 값이 결국 뭐여야 돼? 극대 또는 극소여야만 어떤 상수함수로 표기된 직선이 3차 함수 fx에 뭐가 될 수 있다? 접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y는 5라는 직선이 이제 해당 함수의 극대가 되는 순간과 또는 극소가 되는 순간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주어진 함수 fx를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야. 왜? 누구 찾아야 되니까? 극대 극소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f'x가 우리 눈에 보일 거고요. 그렇죠? 주어진 함수를 다시 한번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일단 지금과 같은 걸로 표현되니 여러분들 보이시죠? 주어진 2차식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2차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면서 x가 얼마랑 얼마일 때 마이너스 3a와 그리고 a일 때 극대극소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3a와 a에서 주어진 f'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 마이너스 3a와 a라는 지점에서 이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뭐가 될 수 있는지, 5가 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3a, 즉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음수고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극대에서 누구와? 5와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마찬가지로 주어진 마이너스 3a와 a에서 이제 누구와? 극소에서 5와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요소 중 이제 주어진 조건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 값을 찾아주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3a에서부터 접할 때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f-3a를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어디다가 함수 f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a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a 세제곱 더하기 27a 세제곱 더하기 27a 세제곱 더하기 4가 이제 뭐가 돼야 돼? 그렇죠? 5가 돼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없애줄 거 없애주고요. 연산을 이어가면 27a 세제곱은 1이 나오고요. 해당 식을 만족하는 a는 얼마? 3분의 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얼마? 3분의 1 나왔잖아, 그쵸? 3분의 1은 무슨 수야?
양수니까 모순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계산해낸 a가 3분의 1이 주어진 함수 fx의 a 값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도 두 번째도 실제로 연산해보면 a가 이제 양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순되는 결과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를 3분의 1로 받아들여서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요구하는 f2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대신에 3분의 1을 지금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fx고 우리가 구할 건 이제 f2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f2는 다음과 같이 이제 연산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 치고는 계산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언급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교과서에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는 내용이고 그동안 많이 연습하셨던 부분이니까 현장에서도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일단 지수함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어진 지수함수랑 관련된 유의미한 점과 그리고 어떤 도형 요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곱하기 5b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값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네요. a도 구하고 5b도 구하고. 그렇죠? 일단 함수는 지수함수가 나왔고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때 1사분면에 함수 위에 있는 점을 a라 하고요. 그리고 a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해당 직선이 y축과 x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주어진 함수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두 개의 조건을 주었어요. ab와 bc가 같다. 그리고 삼각형 AOC의 넓이가 얼마다? 8이라고 얘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요소를 토대로 다음 과정을 진행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게 해당 문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일단 주어진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당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AB와 BC가 같다였어요. 그래서 AB와 BC를 우리가 관찰해 보았을 때 결국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보이네요. 어떤 사실? 그렇죠. 지금 B점이 어디에 있는 점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 결국 A점의 Y좌표와 C점의 Y좌표는 뭐가 똑같아야 돼? 크기가 똑같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C점이 어디에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점근선 위에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C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A점의 Y좌표는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즉 A라는 점은 주어진 함수 위에 있으면서 뭐를 만족하는 점? Y좌표가 2가 되는 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편의상 해당 점의 x좌표를 t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a점의 좌표가 결국 t,2가 되니까 이런 식 하나를 써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2는 a의 t승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의 t승은 4라는 식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삼각형 AOC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각형 AOC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보이는 파란 색깔 삼각형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삼각형 AOC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좋다. 뭐가 좋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4.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해당 점의 좌표를 t라고 뒀기 때문에 높이는 t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AOC가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그냥 높이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얼마? 8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린 주어진 식에서 연산을 이어가 주시면 우린 t값이 얼마다? 4가 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가 4였으니까 a의 4제곱은 4를 만족할 테니 우리는 여기서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a 값 구했으니까 우리 누구? OB 찾아야 되는데 OB도 그냥 우리가 방금 찾아냈죠. 그냥 t 값이 OB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당 문제의 답으로 생각할 건 뭐 곱하기 a 값 2의 2분의 1승 곱하기 4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5승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우리가 이제 연습하시면서 계속 보셨었던 어떤 소재와 이제 요소를 가지고 출제된 형태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합답형 문제, 기역, 니은, 디귿 중 이제 옳고 그른 걸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살펴보시면 원점을 출발한 점 P가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가 나왔죠? 그렇죠? VT.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속도를 가지면서 이제 움직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일단 그에 앞서서 지금 문제를 살펴보니 뭔가 위치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뭐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 이동 거리도 구해야 된다. 일단 이런 것들이 지금 보기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VT를 한 번만 좀 적분해서 일단 위치 함수 하나만 만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쵸? 위치 함수 XT는 그냥 속도를 뭐 하면 돼? 그냥 부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시면 다음과 같이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t제곱 더하기 4t 그리고 부정적분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 상수가 붙을 텐데 근데 문제에서 어디 출발했대? 원점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다시 말하면 t가 0일 때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우린 적분상수 t가 그냥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과 같이 일단 위치 함수를 표현한 상태에서 어떤 해당 문항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봤더니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선지 전부 다 이제 누구 값이 결정됐을 때 K 값이 결정됐을 때 다음 과정, 다음 얘기를 이어가는 게 해당 문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적절히 K 대신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값들을 넣어보면서 뒷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K가 0일 때 다시 K가 0이면 T가 1일 때 위치가 3분의 13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아마도 위치랑 관련된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선 K가 0이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기역 조건부터 얘기를 하면 K가 0이 되는 이제 위치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K 대신 0을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당 함수가 위치 함수인데 문제에선 T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값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T에다가 누굴 대입해서 그냥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그냥 3분의 1 더하기 4, 즉 3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보기 위치는 3분의 13이다. 3분의 13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니은 보기를 봅시다. 니은 보기를 보시면 K가 3일 때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겹게 본 표현이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이런 류의 문제에서 그냥 꼭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운동 방향 바뀐다. 뭐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렇죠? 운동 방향과 속도의 부호는 주어진 요소에서 어떤 거다? 그냥 같은 뉘앙스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우리 니은 보기 그럼 계속 이어 얘기해 보면 이번에 우리는 속도의 부호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문제에선 K가 얼마라고?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은 K 대신 3을 넣어서 VT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표현이 우리 눈에 보일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어진 녀석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 이제 바뀌지 않는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되니까 선생님이 해당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주어진 함수는 2분의 3. 그렇죠? 2분의 3을 이제 무슨 값으로 갖고 대칭축으로 갖고요. 뭐 2분의 3 뭐 대입하면 이제 어떤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식이 일단 대입했을 때 뭐 4분의 9 마이너스 뭐 2분의 9 더하기 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4분의 9 무슨 수다? 그냥 양수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속도 함수는 k가 얼마일 때? 3일 때 누구와? x축과 뭐 하지 않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음을 관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도 뭐가 된다? 그냥 거짓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네요. 디귿보기 보겠습니다. 디귿보기는 k가 얼마? 5일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누구 구하는 게 목적? 이동거리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얘들아 이동거리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이동거리는 속력을 뭐 해주시면 정적분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귿보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0부터 2까지 절대값 VT를 뭐 하는 걸 적분하는 걸 목적으로 삼을 겁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속력을 0부터 2까지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적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역시나 해당 언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K 대신 누구를 넣어서 5를 넣어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VT는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가 되고요. 이 녀석은 그냥 인수분해가 그냥 바로 예쁘게 보이네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그냥 지금과 같이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영역의 넓이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계산을 이어가 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은 결과적으로 0부터 1까지는 그냥 VT, 양수값이니까 그렇죠?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음수값이니까 뭐가 붙으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이어가면 얘들아 지금 속도를 뭐 한 거니까 적분한 거니까 그렇죠? 속도를 적분할 거니까 누가 되고요? 위치인 이항수가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서 계산할게요. 그렇죠? 밖으로 빼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xt에 계산을 이어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이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치 함수를 앞에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를 보고 k 대신 누구만 넣어서 5만 넣어서 그냥 계산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k 대신 5를 넣으면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t제곱 더하기 4t가 우리 눈에 보이는 k가 5일 때의 위치 함수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값이 몇 개? 3개 있네요. x1, x0, x2.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보면 x1은 x2는 그리고 x0는 그냥 0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이제 해당 값들을 어디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넣어서 뭐 해주시면 계산을 이어가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즉 디귿 보기도 어떤 얘기다? 맞는 얘기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주어진 요소에 충실하셔서 식 만드시고 계산 과정 잘 이어가 주시면 역시나 충분히 답 잘 고를 수 있는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12번 문항은 이제 등비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누구 구하라는 A10 값을 구하라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보시면 이제 얘는 얘다 라는 지금 한 줄짜리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결국 어떤 AN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몇 가지 요소? 두 가지 요소. 즉 보통은 누구랑 누구? 초항과 공비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 초항과 공비 두 가지 요소를 구하기 위해선 그럼 결과적으로 몇 개씩, 몇 개 조건이 필요해? 두 가지씩,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몇 개 조건을 등호 하나, 그냥 두 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뭐만, 연산만 잘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초항은 A, 공비는 R 이라고 해서 해당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첫 번째로 보이는 식은 2 곱하기 A 더하기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 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 역시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 더하기 AR의 9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어떤 식의 값을 가져? 6이라는 식의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당 식을 관찰해보면 위에 있는 식은 뭘로 묶여? 그렇죠. A로 묶이네요. 그래서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식은 그렇죠. 누구로 묶여? R 세제곱으로 묶이는 게 우리 눈에 관찰됩니다. 이랬더니 얘들아 위에 있는 식도 밑에 있는 식도 뭐가 보이고 있으니까 똑같이 곱해진 공통인수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두 식이 보이면 뭐 해주면 좋아? 나눗셈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식을 뭐 해주시면 나눗셈을 해주시면 속어 따라서 우리 눈에는 R 세제곱분의 2가 이제 얼마? 분의 6 1이 되고요. 따라서 R 세제곱은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몇 개 문자 필요했어? 두 개 문자 필요했잖아. 지금 R 세제곱이 2 나왔으니까 누구 구한 거야? R 값 구한 거죠? 그럼 누구도 찾아야 돼? 초항 찾아야 되잖아. A 찾아야 되잖아. 그럼 A는 어떻게? 뭘 어떻게? 그냥 원식에다가 주어진 R 값을 뭐 해주시면?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R 대신 해당 값을 대입할 거예요. 그랬더니 2A 1 더하기 2 더하기 얘들아 R의 6승은 R 세제곱을 그냥 뭐 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뭐라고? 그냥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 계산하면 7이니까 우리는 A 값은 7분의 3이다 라고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10 값은 지금과 같이 계산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A10은 A 곱하기 R의 구승인데 우리는 R의 세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식을 만들어 우리가 방금 찾아낸 두 가지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10 값은 7분의 24라고 계산을 이어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에서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정도 난이도의 문항이라면 사실상 원래 등장했었던 10
2번급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쉬웠던 문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그냥 실수 없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식을 잘 만드셔가지고 계산하셨다면 역시나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13번 문항은 일단 2차 함수 fx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해당 함수 위에 있는 점 1,-6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 gx가 등장했고요. 마찬가지 gx에 있는 점 1,6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했을 때 L, M, 그리고 Y축까지 이 세 개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13번 문제 치고 일단 문제 자체에서 제시하는 요소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결국 직선 세개 L, M,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정해져 있죠. 뭐 할 거야? 그렇죠. L과 M을 구해야죠. Y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우리는 접선 L과 M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선 L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접선 L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선 일단은 fx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으니 fx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이 어디 위에 있는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는 f1-6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린 접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그렇죠.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해당 함수 fx를 뭐 해보시면 미분해보시면 f'x가 2x-4다. 다시 말하면 f'1은 -2다 라는 얘기까지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나왔어? 한 점 나왔고 기울기 나왔으니까 접선 L을 구해보실 수 있겠네요. 접선 L까지 구해보시면 우리가 찾는 접선 L은 y는 -2, x-1, -6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쓰면 -2x-4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접선 M도 찾아볼까요? 일단 접선을 찾는 과정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과정과 동일합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 위에 있는 점 1,6에서 마찬가지 어떤 접선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해당 함수 gx의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g'x는 바로 도함수를 구하러 갈 거고요. 연산을 이어가 주시면 지금 정도로 곱미분하셔가지고 해당 식을 쓰실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지점? 1,6에서의 접선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은 주어진 도함수에다가 누굴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계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f1-f'1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잖아. f1은 얼마고? -6이고 f'1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선생님 f1 대신 -6 f'1 대신 -2 따라서 계산을 이어가시면 g'1은 이제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찾는 접선 M은 기울기가 얼마이면서 -4이면서 어떤 점을 지나는 1,6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면 -4x 더하기 10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였으니까 세 개 직선이 필요했는데 방금 우리는 직선 두 개를 이미 구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직선을 가지고 이제 y축과 무엇한 둘러싸인 넓이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은 이제 해당 직선을 좌표 평면 위에 이제 표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좀 마지막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직선은 -2x 빼기 4니까 어떤 직선 하나가 보이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가 보이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마이너스 2x 빼기 4니까 지금과 같이 생긴 직선 하나가 보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직선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이니까 역시나 비슷한 느낌으로 직선 하나를 그어보시면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0 또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마지막 직선이 누구였어? 그렇죠. y축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직선까지 그려봤더니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파란 직선과 빨간 직선과 노란 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요구하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흰색으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최종 목적으로 삼을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파란색 직선은 y절편이 10이었고요. 노란색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일단 밑변의 길이는 14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누구만 알면? 높이만 알면 될 텐데 높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해당 교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높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그냥 두 직선에 누구를 한번 찾는다? 교점을 찾아보시면 좋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점의 x좌표가 얼마임을 찾았으니까 7임을 찾았으니까 결국 주어진 삼각형은 밑변이 14, 높이가 7. 따라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7, 즉 얼마다? 49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충실하게 하나씩 찾아서 식을 잘 생성하시고 계산 과정 이어가 주시면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해볼 만한 잘 하실 수 있는 문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해서 같이 이제 이번 수능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몇 개 문항들을 좀 얘기해 봤고요. 오늘 좀 수능 수학과 관련된 좀 전반적인 결론과 좀 마무리를 지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쉬운 문항 다수와 어려운 문항 몇 개로 구성된 시험이었다라고 일단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낀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예요. 왜? 계산량이 많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등급컷이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EBS나 아니면 기타 여러 기관에서 이제 등급컷을 이렇게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점수보다 등급컷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시 지금 원서 또는 면접,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최저 등급 관련해 가지고 고민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분명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정시 원서 쓰실 분들께서도 이제 등급 컷이 여기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일단 생각하시면서 좀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선생님이 특정 과목이라고 표현했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1컷과 2컷의 차이가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적분 선택자들 아마도 등급컷의 1컷과 2컷의 원점수 차이가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시된 부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시 또는 정시 원서 이렇게 쓰시고 어떤 다음 대입과 관련된 과정을 진행하시는데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능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수능 점수, 수능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시험 잘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주어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냥 남은 기간 어떤 최선의 원서 조합 그리고 최선의 어떤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능 시험
치르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부 쉽지 않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시험을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적인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남은 기간 원서 조합 잘 하시고 꼭 대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메드 학원 총괄원장 한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